이 사연은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박성철 할아버지의 실제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한여름 폭염이 도시를 달구던 날이었습니다. 아스팔트에서는 열기가 피어올라 아지랑이를 만들고 나무 그늘 아래조차 숨쉬기 버거운 날씨였죠. 이런 날에 70대로 보이는 한 할아버지가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으로 우람한 빌딩 앞에 섰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국민은행 본점.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시원해 보였습니다. 박성철 할아버지는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며 이마에 땀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급한 일이 생겨 은행에 들른 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옷은 먼지와 흙, 그리고 땀으로 얼룩져 있었고 거친 손마디에는 평생 일해온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오게 될 줄 몰랐는데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 시원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까만 작업복과 덥수룩한 머리, 그리고 땀에 젖은 모습은 깔끔한 은행 로비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던 직원 3명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최지원은 경력 5년 차의 대리였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다가오자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가까이 다가온 할아버지에게서 풍기는 땀 냄새에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지원은 최대한 정중하게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계좌 확인 좀 하려고요. 급해서 그런데. 할아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 창구의 직원 김민재가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노골적이었고 할아버지도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성철 할아버지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어서요. 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그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아예 자리를 옮겨 앉기까지 했죠. 할아버지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무시당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땀 냄새가 나서 그런가?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원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더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계좌 확인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할아버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손님이 많아서 1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가면서 그는 등 뒤로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자 다시 폭염이 그를 덮쳤습니다. 은행 앞 벤치에 앉으며 할아버지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구나. 할아버지는 평생 돈을 모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남들이 놀 때도 일했고 남들이 쉴 때도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자식들을 키우고 회사를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입은 옷과 풍기는 냄새만으로 사람들은 그를 판단했습니다. 폭염 속에서 기다리는 동안 할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50년간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제 70이 넘은 나이에도 현장을 지키는 이유는 일이 그의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떤 명예나 권력보다 자신의 손으로 일구어낸 성취가 더 값졌기 때문이었죠. 폭염은 시간이 갈수록 더 기승을 부렸습니다. 37도를 웃도는 온도에
아스팔트는 달구어진 철판처럼 뜨거웠고 은행 앞 벤치는 햇빛을 그대로 받아 앉아 있기조차 괴로웠습니다. 성철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손수건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왕 기다리는 거 차라리 그늘이라도 찾아볼까?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지만 근처에는 마땅한 그늘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무 그늘은 이미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 역시 할아버지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다시 뜨거운 벤치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은행 유리창 너머로 직원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공간에서 그들은 편안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원과 민재는 가끔 창밖을 힐끔거리며 할아버지를 확인했지만 누구도 나와서 상태를 물어보거나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 할아버지 아직도 밖에 계시네요. 민재가 지원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게요. 좀 안쓰럽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다른 고객들도 있고. 그들의 대화는 가볍게 끝났고 곧 다른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존재는 그들의 일상에서 금방 잊혀졌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30분, 40분, 1시간. 할아버지의 인내심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 했지만 물 한 잔 마시러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이렇게 대접받는 이유가 단지 자신의 외모와 냄새 때문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할아버지의 손은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수십 년간 땀 흘려 일해왔고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그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1시간 20분이 지났을 때 할아버지의 얼굴은 햇빛에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 아니었지만 이런 극심한 폭염은 그에게도 너무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행인들이 할아버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할아버지 왜 저러고 계시지? 날도 더운데. 아마 노숙자 아니실까? 요즘 이 근처에 많이 계시던데. 그들의 말이 귓가에 들릴 때마다 할아버지의 자존심은 조금씩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은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국민은행의 부지점장인 강태우였죠.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은행으로 향하다가 벤치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태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유심히 바라보았고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박성철 회장님? 태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박성철 회장은 건설업계의 거물이자 이 은행의 최고 VIP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할아버지는 작업복의 땀으로 범벅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얼굴은 분명 박성철 회장이었습니다. 태우는 급히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태우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아, 강 부지점장이군요. 태우는 즉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니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밖에서 기다리라더군요. 1시간이 넘었네요.
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행의 최고 VIP 고객인 박성철 회장이 폭염 속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다는 사실에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 이유가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태우는 급히 할아버지를 부축하여 은행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지만 그것은 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고 태우와 할아버지가 들어서자 로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지원과 민재를 비롯한 직원들은 태우가 할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더구나 태우가 할아버지를 VIP실로 안내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의아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VIP실 문이 닫히고 태우는 할아버지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철 할아버지는 가죽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닿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실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직원들이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태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지. 태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이 정확히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고급 양복을 입고 왔다면 결코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 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태우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네. 그보다 내 계좌 상태부터 확인해 주게. 태우는 즉시 컴퓨터를 켜고 할아버지의 계좌 정보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다시 한번 긴장했습니다. 박성철 회장의 예금 잔고는 1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는 이 지점 전체 예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회장님의 계좌 잔고는 현재 1,200억 원입니다. 지난달보다 약 20억 원 증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공사가 많아 입금이 늘었군. 그때 VIP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우가 문을 열자 창구 직원이었던 지원과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게. 태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VIP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바로 이 은행의 최고 VIP 고객인 박성철 회장이라는 것을요. 1시간 넘게 폭염 속에 내몰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제가 아까 정말 죄송합니다. 민재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례를 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회장이 아니라 정말 거지였다면 오늘 너희 행동은 정당했을까? 그 질문에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닥만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네. 내가 땀에 젖고 작업복을 입었다고 해서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은행이라면. 할아버지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모든 자금을 인출하고 싶네. 오늘 당장. 태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불가능한가? 아닙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태우는 당황했습니다. 1,200억 원이라는 거액이 한순간에 빠져나간다면
이 지점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싶네. 사람 대접을 제대로 해주는 곳으로. 지원과 민재는 그 말에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실수로 인해 은행이 최고 VIP 고객을 잃게 된 것입니다. 태우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만회할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지금 75살이네. 평생 이 은행만 이용했지. 다른 은행은 써본 적도 없어. 하지만 오늘 내가 경험한 것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태도였네. 그의 말에 VIP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태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직원 개인의 문제이지 은행 전체의 방침은 아닙니다. 태우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문제일세. 직원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니. 그때 VIP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점장인 오상훈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태우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박성철 회장님, 상훈은 할아버지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의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할아버지는 지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 지점장, 오래간만이군. 회장님, 저희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상훈의 말이 떨렸습니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직원들은 모두 징계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지. 하지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잘못된 가치관이네. 그의 말에 상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모든 자금을 인출하겠네.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어. 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어떻게든.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은행과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을 것 같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걸세. 상훈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1,200억 원.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점의 실적과 직원들의 미래가 걸린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액이 지금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상훈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폭염은 계속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 서둘러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1시간 넘게 앉아있던 벤치는 여전히 뜨거운 햇빛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용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이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이 은행만 이용했는데 오늘 내가 겪은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걸세. 그의 말에 VIP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지원과 민재는 바닥만 바라보며 서 있었고 태우와 상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용하시던 다른 은행이 있으십니까?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네. 평생 국민은행만 이용했지. 하지만 이제 새로 알아봐야겠군. 태우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범한 실수는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50년의 인연을 하루아침에 끊기에는 할아버지는 태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인연은 내가 끄는 게 아니네. 너희들이 끄는 거지.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할아버지를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았을 때 이미 그 관계는 끊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회장님, 본점에 이 일을 보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마 은행장님께서 직접 사과드리실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네. 나는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니야. 그저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네. 그의 말에 모두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란 것은 VIP 대우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중이었습니다. 그것조차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들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고 싶네. 수속을 밟아주게. 상우는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회장님, 하루만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정말로 달라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결정은 변함없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은행과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어. 상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태우에게 눈짓했고 태우는 조용히 컴퓨터 앞으로 가서 인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을 한 번에 인출하려면 본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태우가 말했습니다. 절차상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오늘 안에만 처리해주면 되네. 상우는 즉시 본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1,200억 원의 인출은 단순한 지점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은행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 사이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생 이용해온 은행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가 겪은 모욕은 너무나 크고 깊었습니다. 회장님, 태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혹시 어떻게 이렇게 작업복 차림으로 오시게 되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매일 현장에 나가네. 75세가 넘었지만 아직도 일을 놓지 못했어. 오늘도 동부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긴급한 자금 이체가 필요해서 바로 은행에 온 거지. 태우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신다니. 당연한 일이지. 내 회사니까.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20대였을 때 맨손으로 시작한 회사야. 지금은 규모가 커졌지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현장을 직접 챙기고 있네. 그의 말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1,2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억만장자이면서도 여전히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 회장님을 저희가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를 알아봤다면 이런 대우를 하지 않았을 테고 모르는 일반 노인이었다면 계속 그런 대우를 했겠지? 그게 더 서글픈 일이네. 그의 말은 모두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말입니다. 그때 상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본점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통화를 나눈 후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은행장님께서 직접 오고 계십니다. 이 상황을 들으시고 바로 출발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회장님의 오랜 성원에 감사드리며
직접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지자 태도가 180도 바뀌는 모습이 더욱 그를 슬프게 했습니다. 은행장 김준호가 도착하기까지는 약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VIP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지원과 민재는 자리에서 물러났고 태우와 상훈만이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간히 대화를 시도했지만 할아버지의 짧은 대답에 대화는 곧 끊어졌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은행장 김준호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박성철 회장님. 준호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수고가 많았네. 준호는 할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희 은행과 50년 넘게 인연을 맺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고객님께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폭염은 여전했지만 이제 해가 기울기 시작하여 그림자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은행장, 나는 특별 대우를 바란 적이 없네. 그저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야.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적으로 저희의 잘못입니다. 직원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봐야 하는 법이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고급 양복을 입고 왔다면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 그 질문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준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네. 하지만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군. 준호는 희망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회장님께서 모든 자금을 인출하시는 결정을 재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결정은 변함이 없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은행과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어.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1,200억 원의 인출은 은행에 큰 타격이 될 것이었고 더욱이 박성철 회장과의 관계 단절은 향후 비즈니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장님, 저희에게 한 번의 기회만 더 주십시오. 저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은행장, 당신은 좋은 사람이네.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네. 내가 원하는 건 특별 대우가 아니라 인간적인 존중이야. 준호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해합니다, 회장님. 준호는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인출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준호는 태우에게 눈짓했고 태우는 즉시 컴퓨터 앞으로 가서 인출 절차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은행 전산망에 1,200억 원의 인출이 등록되었고 곧 실제 이체가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실례지만 자금을 어디로 이체해 드릴까요?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선 임시로 우리은행으로 이체해 주게.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겠네. 태우는 우리은행의 계좌 정보를 받아 입력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왜 그토록 현장 일을 직접 하시는 건가요? 이미 충분히 성공하셨는데도 말입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주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이 내 인생이기 때문이네. 나는 20대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처음에는 벽돌 한 장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50년 넘게 현장을 떠난 적이 없네. 준호는 존경의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건 없네.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돈은 그저 결과일 뿐이네. 중요한 건 과정이지. 그의 말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1,2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억만장자이면서도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이제 수속이 다 끝났나? 할아버지가 태우에게 물었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이제 최종 승인만 남았습니다. 회장님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태우는 서류를 할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1,200억 원의 인출을 확인하는 서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이걸로 끝인가?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이제 시스템 처리만 남았습니다. 약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봐야겠네. 준호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네. 내 차가 곧 올 거야. 그는 VIP실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실망 그리고 어딘가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봐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VIP실을 나서자 남겨진 이들의 표정은 참담했습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태우와 상우는 말없이 서 있었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원과 민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이 본점에 알려지면 우리 모두 큰일 날 겁니다. 상훈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는 것입니다. 박성철 회장님 같은 분을 이렇게 대했다니. 그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회장님을 쫓아가 다시 한번 사과드려야겠습니다. 비록 그분의 결정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진심 어린 사과는 해야 합니다. 준호는 서둘러 VIP실을 나섰습니다. 상훈과 태우도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은행 로비로 나와 할아버지를 찾았지만 이미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셨나 봅니다. 상훈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은행 밖으로 나갔습니다. 폭염은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공기는 후덥지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할아버지가 은행 앞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아직 여기 계셨군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를 기다리고 있네. 곧 올 거야. 준호는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훈과 태우도 그를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준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일어나게.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 하지만 준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은행의 모든 직원들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교육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네. 하지만 내 결정은 변함이 없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인출하신 자금을 다른 은행에 예치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한 달의 시간을 주십시오. 한 달 동안 저희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달이라. 네, 한 달 동안 저희가 얼마나 진심으로 변화하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판단해 주시면 어떨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은행과 맺어온 인연을 한순간에 끊는 것은 그에게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은행으로 이체된 자금은 그대로 두시고 한 달 후에 최종 결정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만약 그때도 저희 은행을 떠나기로 결정하신다면 저희는 그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오랜 인연을 생각하면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늘 받은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 달 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은행에 다시 온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한 달의 시간을 주지. 하지만 그 후의 결정은 변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게. 준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반드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은행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의 차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에 보자고.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차에 오르고 검은색 승용차는 천천히 거리로 사라졌습니다. 준호와 상훈, 태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할아버지가 탄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변해야 합니다. 준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훈과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번 일을 통해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은행으로 돌아온 그들은 즉시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로비에 모인 직원들 앞에서 준호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봐야 한다는 것을요. 이제부터 우리 은행은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입니다. 겉모습이나 지위, 재산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폭염은 어느새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은행 본점에서는 특별한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성철 회장의 재방문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아침부터 긴장된 표정으로 은행을 둘러보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는 은행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교육을 실시했고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더불어 은행 로비에는 모든 고객은 동등합니다라는 문구를 크게 걸어두었습니다. 오늘 회장님이 오실까요? 태우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네요. 지난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으셨으니 사실 그들은 할아버지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로 다시 은행을 방문할지 아니면 이미 모든 인연을 끊기로 결정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훈이 말했습니다. 비록 회장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오지 않더라도 그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그것은 이제 이 은행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다가왔지만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 기회를 얻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 회장님은 이미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작업복 차림이었고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먼지로 더럽혀져 있었고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서도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바로 박성철 할아버지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달 전의 실수를 떠올리며 긴장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창구에 앉아있던 지원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한 달 전 자신을 밖으로 내보냈던 바로 그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계좌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고객님.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은 공손하게 할아버지를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준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박성철 회장님 오셨군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한 대로 한 달 후에 왔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요. 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로비의 분위기는 한 달 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밝은 표정으로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고 겉모습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었습니다. 변한 게 있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회장님.
저희는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원이 안내하는 대로 창구에 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고 땀 냄새가 났지만 직원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계좌 정보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신분증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지원에게 건넸습니다. 지원은 정중하게 신분증을 받아 확인한 후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박성철 회장님, 현재 우리은행에 예치된 자금 현황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계좌도 확인하고 싶네. 지원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네, 회장님. 우선 우리은행 계좌 정보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할아버지의 계좌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1,200억 원은 그대로 우리은행에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계좌는 지원이 다른 화면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없습니다. 한 달 전에 모두 인출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 달 전에 모든 돈을 옮겼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은행을 50년 넘게 이용했네.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지. 하지만 한 달 전의 일은 정말 가슴 아팠네. 준호와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계속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법이지. 나도 평생 많은 실수를 했고 그것을 통해 성장했어. 준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는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 은행이 변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보이는군. 그것을 인정하네. 준호와 직원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은행에 있는 내 돈을 다시 이 은행으로 옮기겠네. 그 말에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준호는 감격에 겨워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한 달 만에 보여준 첫 번째 미소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네.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지. 국민은행 본점 VIP실은 다시 한번 박성철 할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달 전과 달리 기쁨과 감사의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준호와 상훈, 태우는 할아버지를 정중히 모셨고 지원과 민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저희 은행을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준호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하려는 노력이 보였기에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네. 태우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다시 저희 은행으로 자금 이체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1,200억 원 전액이 안전하게 이체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군.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저희가 어떤 점이 변화했다고 느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의 눈빛이었네. 한 달 전에는 나를 불편한 존재로 여겼지만 오늘은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주는 태도가 느껴졌어. 그의 말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 마땅하네. 부자든 가난하든 깨끗하든 지저분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 사람 자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지.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의 폭염은 사라지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변하듯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오늘 확인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 했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인연을 생각해 봤어.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야. 지원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회장님을 밖으로 내보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내가 한 일은 잘못됐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모습이 중요한 거야. 이제 그 일은 잊자고.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너그러움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직원들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상훈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변화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오늘도 작업복 차림으로 오셨나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험해보고 싶었네. 너희가 정말 변했는지를. 그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의 현명함에 그들은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할아버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나니까. 나는 평생 현장에서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네. 비록 내게 많은 재산이 있다 해도 내 본질은 변하지 않아. 그의 말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재산이 많은 억만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현장에서 일하는 진정한 사업가였습니다. 회장님, 앞으로도 저희 은행을 계속 이용해 주시겠습니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네.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손자가 곧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이 은행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게. 준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회장님의 손자라면 당연히.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준호의 말을 막았습니다. 내 손자라고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네. 오히려 더 엄격하게 가르쳐 주길 바라네. 그리고 그에게 이번 일에 대해 꼭 이야기해 주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말이야.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책임지고 잘 가르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야겠네. 오늘 중요한 공사가 있어서 말이야. 준호와 직원들이 할아버지를 로비까지 배웅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직원들과 고객들도 할아버지를 향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사했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오자 할아버지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공손히 문을 열어주었고 할아버지는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심을 봐야 하네. 그것을 잊지 말게.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랐고 검은색 승용차는 천천히 거리로 사라졌습니다. 준호와 직원들은 할아버지가 탄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봐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국민은행 본점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모든 고객은 동등합니다라는 문구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모든 직원들이 가슴에 새기는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성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은행 내에서 전설이 되어 신입 직원 교육 때마다 반드시 언급되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후로도 매달 한 번씩 작업복 차림으로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직원들은 그를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태도로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자 역시 은행에 입사하여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 그는 할아버지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그 자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남긴 박성철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진실한 가치입니다.